네, 수리물리 2 1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요.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라고 쓰는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로 그 일반적인 일상적이다 할 때 그 상자죠. 오디너리 상자예요. 오디너리.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챕터가 10 몇이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중에 그 편미분 그러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게 나와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우리말로 하면은 부분이죠.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오디너리가 됐든 파셜이 됐든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그 y가 x의 함수일 수도 있고 뭐 함수가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간에 그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그러니까 x를 예를 들어 파라메타로 보면 y는 변수가 되고 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방정식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또는 이거에 뭐 두 번째 미분이라든가 두 번 미분 또는 뭐 이거를 뭐 n번 미분한 것들 n을 y를 x에 대해서 n번 미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방정식을 의미하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예를 들어서 그 partial 이걸 지금부터 PD라고 씁시다. PD 간단하게 PD라고 쓰고 이놈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쓰면은 partial differential의 경우에는 뭘 포함하냐면은 이제 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게 변수가 그 두 개 이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런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f를 구하고 싶은데 f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돼 있다. 파셜 디리버티브 들어간 거요. 그래서 뭐 이게 1/v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예죠. 그러니까 편미분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라운드 f나 뭐 라운드 x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partial이 들어갔으니까 partial derivative 자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풀 건 아닌데 1학기 때도 잠시 나왔었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 그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수리물리에서는 그 고급 수리물리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고급 수리물리에서 나올 것이고요. 전자기하학에서는 어디서 먼저 나오냐? 뭐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든가 아니면 맥스웰 방정식을 풀 때 맥스웰 방정식에 또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거기서 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와요. 자, 그에 반해서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differential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를게요. 미방 또는 뭐 ODE라고 하는 거는 지금 partial derivative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지금부터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고급 수리 물리 또는 뭐 전자기학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훨씬 간단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해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의 세기를 나타내는 용수철 상수가 있죠.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얘가 잘 많은 힘을 줘야 이게 당겨지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차를 타면은 차에 달린 뭐라 그러지? 스프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진동이 있어도 그걸 흡수하잖아요. 그런 스프링은 매우 K 값이 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볼펜에 들어가는 스프링은 매우 작을 것이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 질량이 있을 것이고요. 이놈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 아이디얼하다고 합시다. 저항이 없다. 아이디얼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외부 힘이 F는 MA를 쓰면 우리가 MA, 자 이게 평형점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위치가 뭐 여기여야 되는데, 원래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살짝 이동시키고 복제를 한 다음에 원래 위치가 여기였다. 스타일을 회색으로 해놓고, 자 이만큼 이동한 거를 우리가 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x의 두 번 미분이 가속도잖아요. 이게 힘인데, 힘은 어떻게 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x가 클수록 비례해서 커지고, 또는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k인데 방향은 얘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붙고요. 자, 이걸 다시 쓰면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보내서 플러스 k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퀄 0.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게 미분 방정식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댐핑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하면 이 오실레이터는 한번 진동하면 영원히 진동을 하는 거죠. 계속 사인, 코사인 함수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풀어봤어도 다 풀게 돼 있어요. 다 풀게 돼 있고, 지금이 아니고 이 미방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 근데 만약에 댐핑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존재를 하죠. 속도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힘이 작용을 안 하는데 움직이면은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현상론적인데 존재를 하고요. 그 힘의 이제 크기가 저항이죠. 저항의 크기는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댐핑.
또는 이제 저항이란 말이에요. 레지스턴스. 서킷 같은 레지스턴스 같은. 자,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이게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 텀을 이렇게 여기다 쓰지 말고 뭐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씁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b의 x 도트. 자, 이게 x 도트라고 정확히 써주면 x 속도니까 한 번 미분해 준 거죠. 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differential equation of a damped harmonic oscillator. 뭐라 그러지? damped harmonic oscillator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항이 있는 그 조화 진동자죠. 옛날 용어에 뭐 감쇄 조화 진동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을 잊어먹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그게 뭐가 됐든 물리적인 시스템이 뭐가 됐든 그냥 x하고 t에다 물리적 의미를 굳이 안 부여해도 뭐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푸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미분 방정식이 뭐랑 똑같으냐면 이게 differential equation of circuit LRC 서킷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런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시작해서 P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제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갈 때 이제 V만큼 떨어지고 자, 그리고 여기로 갈 때 또 이제 인덕턴스에 의해서 전압이 볼티지 드랍이 생기고 다시 여기 커패시턴스에서 전압이 드랍이 생기고 또 여기서 저항에 의해서 볼티지 드랍이 생긴단 말이야. 뭐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그쵸? 한 바퀴 돌았는데 볼티지가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볼티지라고 하는 건 이제 정의된 값일 테니까 한 시점에서. 자, 그래서 이때의 이게 저기 볼티지 드랍이 여기서는 V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인덕턴스에 의해서. 자, 이 물리학을 안 배웠으면 이 물리학과 일반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를 내년에 해가지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일반 물리 2인지 3인지 물리학과 같으면 3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커패시터에 의해서 C분의 Q라는 마이너스 드랍이니까 마이너스 C분의 Q라고 하고요. 이런 드랍이 생기고 스몰 Q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볼티지 드랍이 마이너스 IR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에 무슨 방정식을 만족을 하면 V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에 마이너스 Ri 마이너스 C분의 Q는 0이다. 자, 근데 뭐
전압을 안 걸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여기 0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V가 0이 아니면은 이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다가 힘을 가한 거랑 동일한데 그리고 우리가 커런트는 사실은 전하의 흐름이죠. 전하가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하의 변화죠. 어떤 지점에서 전하가 얼마만큼 흘렀느냐. 자, 이거를 이용을 하면 자,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는 다 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L에다가 I를 커런트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얘는 커런트가 일단 이렇게 봅시다. 커런트가 이렇게 되죠. 전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리고 커런트는 다시 이렇게 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C분의 Q는 0. 자, 이거는 우리가 좀 간단히 쓰면은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지우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잘 보면 아까 구한 색깔을 바꿉시다. 아까 구한 요 방정식과 지금 구한 이 방정식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은 여기 뭐 좌변을 전부 L로 나눠주면 그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걸 L을 나눠주면은 여기 나누기 L이 들어가고 여기 L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빠졌군요. 여기 M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자, 이게 뭐랑 동일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변수가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그 다음에 LRC 회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변수가 뭐 시간은 일단 동일하고요. 변수가 여기는 X고요. 여기서는 Q.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들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질량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질량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그 인덕턴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에 그 댐핑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레지스턴스가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용수철 상수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1/C 커패시턴스의 역수. 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뭐 풀지는 않았지만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솔루션도 똑같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솔루션은 동일하다는 거죠. 두 개. 다만 변수만 바꿔주면 되죠. 변수랑 파라미터의 그 의미만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해를 하면 저항이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서킷도 LRC 서킷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시계 있죠. 시계. 네? 시계.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이제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데 저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 완벽한 시계죠. 이거 해가 솔루션이 우리가 만약에 그 B 이퀄 제로면은 이게 솔루션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X가 어떤 상수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시계죠. 저 함수꼴을 시간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아주 규칙적인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사실은 클럭, 둘 다 클럭인데, 이 미케니컬 클럭이죠. 진자 같은 거. 얘는 일렉트로닉 클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가 시계라는 거를 발명한 그 역사를 보면, 물론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이제 자연의 어떤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시계는 갈릴레오가 또 생각하기도 했고, 진자도 갈릴레오, 미케니컬 클럭이 처음에 나왔죠. 기계, 어떤 그 기계식 방법으로 진자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일렉트로닉 클럭도 이 미분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미케니컬 클럭에서 이게 위치가 왔다 갔다 했다면은, 그 일렉트로닉 클럭에서는 전하가 또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교류 전류가 흐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오늘날 뭐 기타 등등 뭐 어타믹 클럭이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원리 똑같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타믹 클럭도 있고, 뭐 사실은 우리가 요새 그 표준으로 쓰는 거 어타믹 클럭인데, 핸드폰에 들어간 클럭은 요새는 따로 안 쓰죠. GPS에서 받아서 쓰니까. 뭐 전자기기에 들어간 클럭은 다 일렉트로닉 클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아주 정밀한 시계의 경우에는 어타믹 클럭을 쓰는데, 뭐 우리 학과에도 그거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 그 자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관련된 분야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다 이러한 종류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요 그림은 지금 쓸 게 아니고 좀 이따. 자,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고 얘기하는데, 차수라고 하는 게 맞나? 오더예요, 오더. 급수? 뭐라고 번역을 하나? 자, 그 예를 들면 뭐 퍼스트 오더다, 세컨드 오더다, 이런 게 뭐냐면, 미분을 몇 번 한 개 들어갔느냐, 세컨드 오더다 또는 이제 nth 오더다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차수가 높은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 equal fx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이걸 y로 써도 되고 f로 상관없는 이런 게 들어간 것을 dx분 df, 이게 이제 최고 차수인 경우를 그 퍼스트 오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이런 방정식이 있을 수 있겠죠. 세컨드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일 차수가 높은 게 그 두 번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에 한 번 미분한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플러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n번 미분한 거는 제일 높은 차수가 n번 미분한 거고요. f 그 다음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 an- 개수를 이렇게 쓰고 n-1번 미분한 게 있을 거고, 쭉쭉쭉쭉 해서 a2 뭐 한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런 게 있을 거고,
플러스 a0는 f는 플러스 뭐 여기다가 뭐 상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꼴인데 이게 이런 형태가 n차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제 포멀 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씩 들어보고요. 예를 하나씩 들어보고 예를 들어 푸는 거요. 푸는 예를 들어보고 지금까지는 방정식만 썼는데 그 방정식을 푸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책의 example 2에 예제 2번 그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한 번 미분한 것도 물론 쉽죠. 더 쉽겠지. 더하기 y는 0 이런 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그 얘를 아무런 펑션에 대한 아무런 선결 지식 없이 풀 수는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펑션에 대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퀄 y 마이너스니까 사실 이렇게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측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분을 두 번 한 함수가 그 자신이 되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한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요. 이 x는 y고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겠죠.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해도 역시 계속 익스포넨셜 x니까. 자, 그러니까 따라서 y equal 2의 x는 분명히 is a solution이죠. 더가 아니고요. 자, 이게 다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그 y에다가 어떤 상수를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a의 이 x를 곱해도 우리가 이것도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미 상수를 붙여도 그 솔루션이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더가 아니지. 응? 그쵸? 어라고. 자, 근데 이게 익스포넨셜 x만 붙여놓은 게 다 솔루션이 되느냐? 이게 한 번 미분 같으면 이걸로 끝나는데 두 번 미분하면은 개수가 두 번 붙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런 걸 한번 써봅시다. 트라이얼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함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얘를 개수는 나중에 붙이고요. 익스포넨셜에 알파 x다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한 번 미분하면은 얘가 알파의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죠. 두 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알파가 한 번 더 나오죠. 알파 제곱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자, 그럼 두 번 미분한 게 그 자신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원래 방정식과 y 값이 뭐였냐면 우리가 트라이얼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알파 x였으니까 이게 같으려면 알파 제곱이
1. 그러니까 알파가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y equal exponential 알파 아니 그 뭐냐 플러스 x, x도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도 솔루션인데,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일반 솔루션은 뭐냐면은 y equal 우리가 a 어떤 여기다 상수를 붙여도 이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도 상수를 붙여도 해가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심지어 두 개를 더해도 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인데, 자, 이런 꼴이 돼요. 자, 이게 일반 해가 되는지 한번 다시 거꾸로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하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a exponential x 그대로 되고, 두 번째 항 미분하면은 b인데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b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한 번 얘를 더 미분하면은 a 그대로 나오고요. 첫 번째 항은. 두 번째는 마이너스 b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다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되죠. 자, 확인했죠. 자, 원래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일반 해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 이 a나 b 값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실제 상황에서 a나 b라는 게 아무 값이나 가질 리는 없잖아요. 얘는 사실은 뭐 초기 조건, x가 0일 때 얼마였다든가, 또는 이거의 미분치가 얼마였다든가, 이거 초기 조건에 의해 정해지는데, 또는 초기라고 하는 게 시간은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 초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초기 조건이죠.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접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런 걸 나중에 실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이게 지금 그림을 안 쓰고 지금 이 그림이 자꾸 엉켰는데요. 이건 나중에 쓸 거고, 이 그림부터. 자, 이 그림이 뭘 나타낸 거냐면, 자, 이 그림은 얘 그냥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dx분의 dy가 이게 dx 이 미분치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림에서 dx분의 dy를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dx분의 dy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잘 보면 코사인 x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요. 이게 화살표가 기울기를, 그러니까 이게 x하고 y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잖아요. 이쯤 가면 기울기가 0이 되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로 됐다가 다시 0으로 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치 이렇게, 다른 색으로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니죠.
함수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 마찬가지죠. 어디든 뭐 다 해보면 다 동일한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럼 함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건데, 뭐 그림을 봐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미분을 해서 코사인이 되는 함수가 뭐가 있어요? 미분을 해서 코사인이 되는 함수는 사인 함수죠. 그래서 y 이퀄 sin x 에다가 상수를 더하면은 이게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죠. 자, 이것이 제너럴 솔루션이고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일을 이제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수학 과목 같은 거 들을 때는 미분 방정식을 거의 한 학기를 통째로 공부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저기 힘 남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로 수강을 안 하면 수리물리에서 한 몇 주간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는데, 물리학에 실제로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 나온 것들은 잘 숙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다 커버를 못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필요할 때마다 다른 3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들을 할 때 계속 참조를 해서 봐야 돼요. 자, 시작으로 이제 세퍼러블, 이게 세퍼러블 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얘를 미분을 한 게, 예를 들어서 example,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런 형태다. 그냥 좌변하고 우변하고, 좌변은 미분 형태로 되어 있고 우변은 그냥 x만의 함수다. 이런 거는 항상 분리 가능해.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y 이퀄 fx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이건 솔루션이고요.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yfx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한쪽은 y만의 함수가 있고요. 좌변은 순전히 y에 관한 것만 쓰고요. y의 디퍼런셜이죠. 우변은 x에 관한 걸로만 쓰면 이걸 세퍼러블 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세퍼러블 하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y에 관한 것만 있잖아요. 우변에는 x에 관한 것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세퍼러블해서 바로 풀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좌변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상수는 지금 여기서 안 써도 돼. 부정적 분이니까 어차피 안 써도 되고요. 자, 이게 해죠. 얘가 이제 해죠. 뭐 적분 가능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가 나오는 거죠. 뭐 적분은 항상 가능하니까, 만약에 어떤 희한한 함수가 적분이 안 된다. 가끔 그런 함수가 있어요. 뭐 사인 함수 같은 건 적분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요. 나중에 이제 고급 수리물리에 보면 그런
그런 짓들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이런 거를 이제 세퍼러블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세퍼러블 하다, 세퍼러블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x하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분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면 거기 뭐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로 해놨는데, 요새 시대에 맞춰서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게 어떤 방정식을 이게 바이러스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합시다. 이건 어떤 시간에 시각 t, 타임 t에서의 바이러스의 개수라고 칩시다. 개체수. 바이러스 하나가 뭐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개체수라고 하고요. 이 개체의 숫자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증식 dt분의 dn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초기 조건을 줘요. 하나. n 제로라고 하는 게 이 개체수인데 타임 이퀄 제로에서 개체수예요. 이게 초기 조건이고, 아까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고요. 자, 이게 뭐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할 것이냐. 얘 방정식이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증가율은 뭐에 비례할 것이냐 하면은 현재 개체수에 비례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한 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지나면 2배씩 증가한다고 치면, 한 개 있으면 2개가 될 것이고요. 1초 후에 2개가 있으면 4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개수에 비례한다. 현재 개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t가 들어간 거. t. 그죠? 그리고 이 증가율에 해당하는 어떤 상수가 존재하고, 요게 이게 일종의 람다라고 하는 게 증가율 같은 거죠. 증식률이라고, 번식률, 증식률, 복제하는 레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걸 풀면 돼요. 이걸 풀면 되는데, 얘는 세퍼러블 하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n을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n이 변수고 t가 변수고 n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변을 전부 n에 관한 걸로 바꾸고요. 우변을 전부 t에 관한 걸로 바꿉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n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n분의 dn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람다의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양쪽 다 적분을 하면, 람다는 뭐 시간에 대해서 상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뭐 복잡한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 그럼 얘는 적분을 하면은 n분의 1 적분이 어떻게 돼요? 로그죠. 로그 n이고, 내추럴 로그 ln이라고 씁시다. ln n이 람다의 t 플러스 상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자, 이걸 n으로 쓰면 어떻게 돼? n이 이제 시간의 함수인데 로그의 역함수를 쓰면 되니까 이게 익스포넨셜의 람다 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솔루션인데 c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이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알파의 익스포넨셜 람다 t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알파 값이 얼마예요? 알파 값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되겠죠. 알파 값은 초기 조건이 우리가 n t = 0를 넣으면 이게 n0라고 정의를 했고요. 우변에 여기 t = 0를 넣으면 이건 그냥 알파가 되죠. 그래서 알파가 그냥 초기의 바이러스 개수가 되는 거죠. 초기 조건. 따라서 우리가 이 nt를 그려보면은 n0의 익스포넨셜 람다 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람다가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얘를 그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초기에 어떤 값이었어요. 초기에 여기 n0가 있는데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기울기가 0이 아니죠. 응? 이게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건데 적으로 증가. 계속 뭐 1초에 2배가 됐으면은 1초마다 2배씩 되는 거를 기하급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하급수를 이제 그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한 게 사실은 익스포넨셜 함수죠. 자, 여긴 뭐 저기 이 미분 방정식 이 과정에 꼭 국한되지 않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자, 이거에 따르면 엄청난 기세로 무한히 증가하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무한히 증가해요? 하지는 않죠. 자, 이건 지금 미방하고 직접 관계 없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왜 실제로 무한히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 바이러스의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첫 번째 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의 수명이 있더라도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증가율이 감소율보다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무한히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이 생명의 진화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매우 현상론적으로 오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